올해 들어서만 난공로 일대에서 대형 차량 사고가 5건 발생했습니다. 급한 경사와 굽어진 길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바로 앞에 학교까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기획취재에서 구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난양초등학교 앞 내리막길 사고 영상입니다. 트럭 한 대가 도로를 내려오다가 갑자기 가로수를 들이박습니다. 차는 건물까지 부딪히고 나서야 멈췄는데 바로 앞에서 3명이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5월 31일 당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3개가 그대로 뽑혔고 벽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당시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벚꽃나무 4개를 부딪히고 지금 저 벚꽃나무 버텨가지고 우리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서만 난양초 인근에서 5건의 대형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일지입니다. 2월 28일 정화조 차량 브레이크 미작동 4중 추돌, 3월 27일 버스 브레이크 파열로 가로수 파손, 4월 4일 차량 운전자 과실로 4중 추돌 사고, 4월 17일 레미콘 차량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가로수 파손, 5월 31일 대형 트럭 브레이크 파손 가로수와 거물 파손, 4월 4일 사고를 제외하면 모두 대형 차량 사고인데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말이 많죠. 불안해하게 생각하고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하고 어떤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청장님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불안한 건 주민. 인근 주민들은 내리막길 쪽 보도 통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봤거든요. 2번 봤는데 저도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무서워서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까 하면서 저쪽 길 건너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큰 차 사고가 계속되다 보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인도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아직 안 났었는데 진짜 언제 되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이 초등학교 앞이라 학생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저는 알고 있는 지역이고 어떤 구조물이 시설물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조심을 하고 가지만 초행길이신 분이거나 여기가 낯선 분들에게는 눈높이에 전혀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되어서. 네,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여기는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는데 정말 그 학부모들께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 관악구청과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는 도로 꺾임이 심하고 내리막 경사도 커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대형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예전에 대형 차량이 많이 다녔던 호암로 쪽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가 6대나 설치되면서 난공로로 우회하는 대형차가 늘어 사고가 잦아졌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즉 풍선 효과라는 겁니다. 일단 도로 선형이 좀 굽어 있고 급한 내리막 도로 경사가 형성된 그런 도로 여건에다가 그러니까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 차량에 의한 그 브레이크 파열 사고 이게 주된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물차가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호암로에 그 무인단속 카메라가 좀 많다 보니까 그쪽을 피하는 그래서 좀 단거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많은 화물 차량들이 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흥-아시 쪽 길이 대형차 32톤 제한에 걸리고 성남 안양 간 제2경인고속도로가 2017년 9월 뚫리면서 난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량이 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진입 규제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32톤 차량 이쪽에 진입 규제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지금 현재는 4대문 도심권은 진입 통제가 돼 있는데 외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순환 도로로산 교량들은 다 지금 32톤 차량. 그러니까 32톤 행주대교라든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밀로 오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대형차 사고가 계속되자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100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청원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여 명 정도 청원서를 받아서 교통안전 진단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6월 주민자치회의에서는 이런 안건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 불안에 지역 정치인들도 현장을 돌며 문제점을 살폈습니다. 안전시설물 등 필요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주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속도 감지 카메라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외에 보안 시설, 보호 시설들은 구청에서 충분히 시설들을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난곡로, 난양로도 가능한 한 카메라를 더 증설해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구청과 경찰에서는 대책 요구가 본물을 이루자 여러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난양초 앞 건널목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합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단속 기능을 갖춰 트럭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브레이크 파열주의 안내 표지와 10톤 이상 차량 운행 제한도 검토합니다. 또 화물차의 신호위반 등 불법 사항을 집중해 단속합니다. 적극적인 저희 활동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안전운전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연이은 대형 교통사고. 단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